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굳은 일이 오히려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이 의외의 주제 속에 숨겨진 놀라운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거 딱 회식 자리에서 나오는 말 아닌가요? 맛있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야기 나누는 와중에도 꼭 이런 불만들이 터져 나오죠. 그럼 결국 이 모든 불평과 요구들 대체 누가 다 감당해야 할까요? 네, 바로 총무입니다. 어떤 모임이든 한 명쯤은 꼭 있죠. 모든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데 사실 아무도 그 고생을 잘 알아주지 않는 뭐랄까 숨은 영웅 같은 존재요. 결국 모든 불만은 이 총무에게 향하게 됩니다. 사실 총무는 정말 힘든 자리로 악명이 높죠. 진짜 잘해야 본전이라는 말이 딱이에요. 남들 신나게 놀 때 혼자서 음식은 잘 나오는지 부족한 건 없는지 계속 신경 써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힘들어서 그만두잖아요? 그럼 바로 모임의 배신자,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런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렇게 힘들기만 한데 도대체 이걸 왜 자처해서 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요,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엄청난 이점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말이죠. 이 고맙다는 말 한마디 듣기 힘든 총무 역할이 사실은 우리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꿔주면 아주 강력한 처방전 같은 거라면 어떨까요? 자, 첫 번째 환자부터 한번 만나볼까요? 바로 남들과 잘 부딪히고 자기 주장이 강해서 소위 성격이 좀 까다롭다는 말을 듣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들은 보통 세상을 자기 위주로 보는 경향이 있죠. 모든 게 내 입맛에 맞아야 하고 내 시간에 맞춰야 하고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살짝이라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런 생각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총무를 맡는 순간 이 모든 게 강제로 바뀝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모임 전체를 위해 계획해야 하거든요. 수십 명의 제각각 다른 입만, 다른 의견을 전부 다 조율해야 하니까요. 자연스럽게 나 중심의 좁은 시야에서 우리 중심의 넓은 시야로 확장될 수밖에 없는 거죠. 보세요, 이렇게 바뀝니다. 예전엔 나는 회가 먹고 싶어 라고 생각했다면 충무가 된 후에는 회 못 먹는 사람도 있지? 다른 메뉴도 있는 곳으로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죠. 내 의견만 내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들 사이의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이 싹 트는 순간입니다. 자, 이번엔 두 번째 유형으로 넘어가 볼게요. 바로 낯을 많이 가리고 사람들 앞에 서는 걸 두려워하는 소심한 성격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한테는 단체 활동 자체가 엄청난 스트레스일 수 있어요. 새로운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자신감이 없어서 먼저 나서지도 못하고 과연 이런 분들에게 총무 역할은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말이죠. 총무라는 자리가 끊임없이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행사가 잘 끝나고 나면 이런 감사 인사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네 덕분에 정말 즐거웠어. 총무님 덕분에 너무 편했어요. 이런 말들요. 생각해보세요. 단체 문자를 한번 쫙 보내면 수십 명한테 고맙다는 답장이 와요. 행사 한번 잘 치르면 긍정적인 메시지가 50개? 아니 그 이상 쏟아지는 거죠. 이 엄청난 양의 칭찬과 감사. 이게 어떤 효과를 가져올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끊임없는 긍정적 강화. 이게 핵심이에요. 무섭고 어렵기만 했던 사람들과의 관계 맺기가 칭찬과 감사라는 기분 좋은 보상으로 계속해서 돌아오는 거죠. 이런 경험이 계속 쌓이다 보면 두려움은 사라지고 자신감은 저절로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짜 교훈은 뭘까요? 이 모든 변화가 사실은 단 하나의 가치를 향해 가고 있거든요. 총무라는 역할은 단순히 1년짜리 일이 아니라 몇 년에 걸친 마음 수련 과정과 같아요. 1년 차에는 온갖 불평의 분노를 참고 오해를 견디면서 인내를 배우고요. 2년 차가 되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덮어주고 갈등을 중재하는 법을 터득합니다. 그리고 3년 차가 되면 마침내 다른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법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총무 3년이면 부처님처럼 된다.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그만큼 한 사람의 인격이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결국 총무 역할의 진짜 보상은
칭찬이나 인기가 아닙니다. 진정한 보상은 바로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 즉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고 좋아하게 되는 그 마음이에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내가 먼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나를 좋아하게 되는 선순환이 만들어지죠. 이야말로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요?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아무도 맡기 싫어하는 그런 자리가 있나요? 어쩌면 여러분이 피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이 여러분 인생의 가장 위대한 스승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